대종거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보하, 유언수 형에게 길게 편지로 동생에 대한 걱정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동생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를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바수반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수반도도 너처럼 고요히 앉아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어떠어떠한 모양, 요것을 공부 삼고 지내다가 사야다 존자 20조였죠. 사야다 존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게 잠깐 사야다의 전파함을 입고서 문득 말끝에 귀의할 바를 알고서 셈이 없는 지혜를 깨달았다. 줄줄 셈이 없다. 너는 너가 직접 느낄 거 아니냐. 너의 수행은 줄줄 새잖아. 오늘은 잘 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든 아니면 바깥에서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화나는 거죠. 나의 내가 고생해서 만든 요거를 너가 감히 뭐 너든 뭐든 이러한 일이 왜 날 방해하냐 깨뜨리냐 시비만 더 든다. 생사가 닥쳐오면 고요함 시끄러움 고요하고 시끄럽고 뭐든 다 양쪽 다 조금도 쓸 수 없으니 내가 장담하건대 너 죽을 때 되면 그건 온데간데 없다. 지금은 자신만만하고 지금 시끄러움을 피한다. 그 조그마한 시끄러움도 피할 정도면 지옥이 오면은 너가 감당하겠냐. 그 시끄러움은 너가 지금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수준일 텐데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름이 적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 쫓아가지 말아라. 적고 많음과 얻고 이름과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묶어서 한 다발로 만들어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고 개의치 말고 오히려 일상의 생활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고요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어둠도 얻지도 않고 잃지도 아니한 곳에 때마침 맞게 나아가 잠깐 이 못고를 일깨워 살핌만 못하리라. 잠깐이라고까지 하실 만큼 잠깐 이런 거 저런 거 고요하고 시끄럽고 이익이다 손해다 요런 시비 잠깐 화두들음으로써 살핌 간하는 것만 못하다. 화두를 들고 큰 눈을 열고 크게 웃고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잠깐 그거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정교하게 잘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뭐가 더 이익이냐 요거 분별하느니 그냥 화두 이먹고 계산 한번 쉬는 것만 못하다. 덧없음 무상 항상 하지 않음
무상은 신속하여 신속하다. 뭐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야 신속 그 신속인데 빠르다. 빠르다. 생로병사를 얘기하고 뭐 삶은 한순간이다.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든 다 죽는다. 죽음이 있다. 피할 수 없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회의주의 뭐 60년대나 이렇게 서양의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그냥 회의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뭐 그 회의주의도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회의주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면은 우리 보고 있는 니까야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의 이야기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젊을 때 천신이든 아니면은 또 제가자가 와가지고 젊을 때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고 세력이 크고 그런데 왜 출가이냐 갖춰져 있을 때는 즐기고 나중에 무너졌을 때 그때 수행자 하면은 되지 수행하면 되지 지금은 즐겨라 왜냐 지금 똑같은 말로 신속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젊음은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즐겨라 그러니까 무상은 신속하다 그러므로 이 뒤에 그러므로 수행해라 이게 얼마나 통할라나 그런 희유한 인연들 다 그런 분들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중이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참 세상 허무하다 양변으로 결국 떨어지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행으로 가든 아니면은 빨리 즐기자 이제 이렇게 가든 그래서 이 무상은 신속하다 이 신속을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고 그러면은 무상한 일 변한다 죽는다 이 건강이든 뭐든 부든 명예든 금방 지나가니까 그래서 지금과 나중으로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만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과법으로만 본다는 말이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 무상이 신속하다 이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하고 이제 문답 주고 받을 때 한번 점검하고 그러고 바로 가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뭘 바쁘고 빠르고 느림을 뭘 갖다 붙이십니까 하면서 현각 스님이 한 표현이 무상이 신속하다 그러니까는 빠르고 느림을 붙이지 않은 말이죠 뭐 최소한 그 현각 스님께서 이 무상이 신속하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여튼 괜히 또 나왔길래 한번 얘기해보고 무상은 신속해서 100년의 시간이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문득 지나가 버리니 더욱이나 무슨 부질없는 공부가 얻음을 알았다 이름을 알았다 라고 하고 고요함을 알았다 시끄러움을 알았다 하고 많음을 알았다 적음을 알았다 하며
생각을 잊음을 알았다. 애써 잡아 지님을 알았다. 함이 있으리오. 편지 앞부분에 시작하실 때 지님과 생각 있는 당신의 형 보학 공이 원래는 이 애써 지님 그리고 생각을 잊는 요거를 공부인 줄 알고 해 오다가 그래도 기본이 굳건하였기에 이러한 삿된 독이 침입할 수 없었다. 형도 너처럼 요런데 빠져 있었는데 그 독에 다행히도 크게 손해를 입지 않았다. 그 독에 중독되지 않았다. 하면서 편지 시작부터 나온 표현입니다. 애써 지님 생각을 잊음 이제 요걸 생각을 잊음을 알았다. 애써 잡아 지님을 알았다. 이런 소리가 어디에 붙겠냐? 다시 말미입니다. 돌아와서 석두화상께서 이르시기를 참선하는 이에게 삼가 알리나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시니 이 한 글귀는 눈을 떠도 붙이고 눈을 감아도 붙이며 생각을 잊음에도 붙이고 애써 잡아 지님에도 붙이고 몹시 심란할 때도 붙이고 아주 고요할 때도 붙일지어다. 나는 이는 나의 지시는 이렇다지만 이는 나의 지시는 이렇다지만 아마 엉터리 장로들은 지시하는 곳이 달리 있으리니 돌 이제 할 하시는 겁니다. 의성어 돌 어떻게 이 일을 내버려 두겠는가? 그럼 이제 여기 편지의 말미예요. 한참 말씀하시 동생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하튼 쭉 말씀하시고 그래 나는 뭐 요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너가 계속 엉터리 장로들이 가리키는 방향 달리 있겠지만 그거 쫓아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내지는 다름을 좀 알아먹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가 지금 쫓아가는 그 손가락이랑 다르다. 석두화상께서 참선하는 이에게 깨닫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리나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해주고자 하는 얘기야. 너가 지금 하는 게 헛되이 시간 보내는 거다. 너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모양을 갈고 닦고 반듯하게 만든다고 하겠지만 나는 전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라 생각하겠지만 딱 너가 하는 모양이 헛되이 보내는 모양이다. 유통판에게 다시 동생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 그대가 고요함이 어떤 공부보다 뛰어나다. 뭔가 답장이 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답장에 담겨있는 구절 인용하시면서 고요함이 어떤 공부보다 뛰어나다. 안 받아들였다 이거죠. 대종고 스님 말씀. 논쟁 중이에요 아직. 라고 한 지가 여러 해를 쌓았는지라 알 순 없지만 눈을 떠서 사람을 대하는 곳에 마음이 평온하여 쾌적한가? 너가 이제 고요함을 만드는 수행을 여러 해를 해왔기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편지가 안 온 건지 여튼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적해 준 걸 너가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눈을 떠서 사람을 대하는 곳에 응하는 곳에 24시간이 늘 응함인데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평온하여 쾌적한가? 만약 그럼 네 양심이다. 네 양심이다. 너가 너를 봤을 때 24시간이 평온하고 쾌적한가? 아니면 미세하게 불편함이 있다가 내지는 없다가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은 뭔가 계속 깔려 있냐? 만약 평온하지도 쾌적지도 아니함인된 이는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함이니라. 너가 판단해라. 만약 오래도록 하여도 비록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한다면 몇 년을 지금 해왔으니까 이쯤은 판단할 때 되지 않았냐? 지금껏 해와도 힘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빠르고 쉽게 힘 얻는 곳을 구하여야 비로소 평소에 이처럼 많이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지금 해오던 방식을 전환해서 빠르고 쉽게 힘 얻는 곳 대종고 스님께서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여태 얘기를 해준 이 방식을 취하는 것이 너가 평소에 많이 한 공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익까지도 함께 취하는 거다. 이렇게 살살 달래요. 평소에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공부는 오직 이 시끄러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니 꼭 시끄러울 때 오히려 시끄러움이 본인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시끄러울 때 그 시끄러움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고요함을 열심히 갈고 닦은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면 바로 평소에 고요함으로 으뜸을 삼은 공부를 여태 하지 못함과 매한가지다.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런 소리 들어도 싸다. 이런 이치는 그야말로 너무나 쉽다. 어렵다 해도 본인의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눈만 뜨면 마주치며 눈을 감은 곳이라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런 이치는 이 대종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은 너무 쉬운 거다. 어렵다 해도 설령 어렵다 해도 본인의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눈만 뜨면 마주치고 눈을 감은 곳이라도 부족함이 없고 입만 열면 말하고 입을 담은 곳일지라도 본래 이미 있었음이니 눈 뜨든 눈 감든 내가 뭔가 모르겠다. 막혀있다. 막혔다. 아니면은 아주 속 시원하다. 보면 보는 대로 다 알겠다. 상관치 않는다. 이 이치는. 부족한 적이 없다. 눈을 감았다 한들. 입을 열든 입을 다물든 마찬가지고 마음을 내고 생각을 움직임으로 떠맡으려 한다면 그건 이미 10만 8천리 스쳐 지났음이라. 만들려고 들면 생각을 움직여서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이미 10만 8천리 지나갔다. 다만 네가 마음 쓸 곳이 없어야만
이것이 바로 힘 더는 것이거늘 마음 쓸 곳이 없어야만 이게 바로 힘 더는 것이다.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이들이 힘을 써서 구하려고만 생각하나니 구할수록 오히려 잃게 되고 다가갈수록 더욱 등지게 되리라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고생만 하고 구할수록 잃어버린다, 멀어진다, 등진다. 어찌 득실의 아르마리 위에 떨어져 있으면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름이 적다고 말함을 감당하리요. 득실의 아르마리 위에 떨어져 있으면서 모양을 좇으면서 그러면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름이 적다 라고 말함을 감당하겠냐. 감당을 그러면은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 얻고 잃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입니다. 저기서는 손해입니다. 이제 이러한 공식을 말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너 감당 못한다. 왜냐하면 공식은 늘 어그러지니까 모양의 공식은 그러면 스스로도 속는 거고 여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익이 많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망했냐? 아니면은 같이 함께한 사람들의 원망을 감당하겠냐? 그대가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곳에 20여 년을 머물렀으니 몇 년 정도 한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한 줄 아는데 우선 조금이라도 힘 얻은 것을 보여준다면 좋으련만 만약 무심한 말뚝처럼 고요함 속을 힘 얻은 곳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운 곳에서 잃어버리는가? 그러면 너가 공부한 것의 견적은 시끄러운 데서 얼마나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한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들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한결 같기를 바란다면 오로지 조주의 무자의 말 사무칠지어다. 호련히 깨치게 되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 다 방해되지 않음을 알 것이며 또 힘써 버티지도 말되 또 버티지 않는다는 견해도 짓지 말지니라. 억지로 들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면은 또 그 말 쫓아가서 그런 모양 또 만들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당부까지 하시기는 했지만 과연 언충이 앞에 내용 봤을 때는 이제 요런 당부가 필요할 만큼 화두를 들고 있는 입장도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튼 지인 국태 부인에게 답하는 편지. 주석을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장주 부인의 성은 허씨 법명은 법진 태사장공의 부인이다. 자식이 둘 장자 맞이에 자는 소원 관직이 자사.
차자 둘째에 자는 덕원 관직이 승상. 승상.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 같은 걸란지 여튼. 두 아들이 모두 원오 극근 스님께 참학해서 각각 깨달았는데 부인은 30에 홀로 되어 남편 태사장공이 갔습니다. 40여 년을 제가에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살 정신여로 수행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다. 아들 둘은 원오극근 스님께 맛을 보고 뒤에 도겸 대해종고 스님의 상좌 부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승상이 둘째 스님께서 경산화상을 대종고 스님입니다. 경산화상을 오래 시봉하였기에 보고 들은 바가 많음이려니 원컨대 스님께서 저희 집에 오래 머무시면서 도반이 되어 담화합시다. 머물면서 서로 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시다 라고 하고 드디어 모시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길 경산회하에 스님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인이 안뜰로 모셔서 묻기를 경산화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겸상자가 화상께서는 사람들에게 묻자와도만 가르치시되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묻자를 참고하였으나 반드시 간경 예불컨을 묻자들을 들기는 드는데 또 자기가 예전에 하던 것도 놓지를 못하더라. 간경하고 예불하고 자기는 이제 그걸 수행으로 40여 년 해온 거니까. 그러니까 도겸상자가 이르되 화상이 항상 말씀하시되 이 일을 요한다며 이 일을 되기를 바란다면 간경 예불을 그만두시고 온 마음으로 참고하여 일념이 상응한 뒤에 다시 예전처럼 간경 예불하심이 다 묘용이라고 하더이다. 대종고 스님께서 우선은 화두에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일념이 상응한 뒤에 거기서 맛을 보신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그 작용이 묘함입니다. 지금의 작용은 묘함이 아닙니다. 지금 강경예불 하심은 영험 없습니다. 영험 있고 싶으시면 다 던져놓고 화두만 드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일시에 놓아버리고 말 잘 들었어요. 오로지 화두를 참고하다가 어느 날 밤 잠자는 가운데 놀라 깨어나 호련히 깨닫고 개송을 짓기를 꿈에 봉황을 타고 푸른 창공을 날고서야 비로소 몸과 세상이 한 오두막임을 알았도다. 한 오두막임을 알았도다. 몸과 세상이. 그럼 주간과 객간이 나랑 너가 애초에 한 집이더라. 돌아와 한 단의 개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와 한 단의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한 단 띄어쓰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하나의 단 이건 아니고요. 장안의 문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한 단의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봄비 온 뒤 산새 소리여
여기까지. 라고 하였다. 또 날마다 경문을 보노라니 마치 옛 아는 이를 만난 것 같구나. 눈 뜨고 나서 경전을 보매 마치 옛 아는 이를 만난 것 같구나. 자주 장애된다 말하지 말라. 한 번 들고 한 번 돌이킬 때마다 새롭구려. 뭐 이런 곧 친서 몇 송이 이것이다. 친서 누구한테 보낸 글인지 남긴 글인지 여튼 또 이렇게 개송 짓기를 즐겨 하셨어요. 진국대 부인. 한단에 대해서 한단 한단침 한단에서 노생이 베던 베개 전하여 한단지몽 도생이 한단에서 도사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선 유불 여튼 그러면은 도사 여몽의 베개를 빌어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꾼 고사. 한단의 길로 돼 있어서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한갓 꿈이었음을 알고 나니 봄비 온 뒤 산새 소리다. 그래서 이 장주 부인 허씨는 아들 둘이 이제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둘은 이미 대종고 스님의 스승 원호국근 스님께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고 진국대 부인은 대종고 스님의 상자 도겸 상자 또 그러면은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모시고 자기 집에 머물게 아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어머니 챙겨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화두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두 문장으로 지나갔지만 이전에 하던 거를 안 내려놓죠. 자기가 혼자서 말로 이런 말 듣는다고 그러면은 이전에 하던 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끔 뭐 달랬든 윽박을 질렀든 무슨 방편을 썼든 내려놓을 수 있게 했다. 이제 그게 선지식이다. 편지 도겸수자가 돌아옴의 대종고 스님 말씀입니다. 도겸수자가 돌아옴에 편지와 함께 친히 쓰신 개송 이 개송을 방금 우리가 읽어본 거네요. 친서의 송 편지와 함께 쓰신 개송 몇을 받고서 처음에는 다만 그 개송을 매우 의심했을 뿐이었으니 뭐라고 표현을 조금 아쉬운 바가 없지 않지만 크게 열고 쓴 개송인지 아닌지 이게 이 부분이 겸수자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서야 실제로 함께 있었던 도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고 오래도록 밝히지 못한 일이 탁 트여 막힘없이 앞에 나타나되 사람을 쫓아 얻음이 아니었음이라. 밖에서 구한 바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도겸 수자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더 확인했다. 조금 기존에 있던 경전이 이 개송에서 경전 구절은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있던 그러면 어록에 있던 그런 말들 조금 흉내낸 거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지만 도겸 상자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탁 트여 막힘이 없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람 쫓아서 얻은 게 아님을 확인했다. 그제야 법희 선열의 즐거움을 세간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었다. 이제 요로함을 알았으니 내가 국태부인 때문에 기뻐서 여러 날을 먹고 자는 것마저 모두 잊었나이다. 아들은 재상이고 본인은 국태부인이 된 것은 귀하다고 할 수 없거니와 이 공부에 비하면 똥 쓰레기 무더기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서 백겁천생토록 받아 써도 다함이 없어야지만 비로소 참으로 귀하다고 하리라. 집안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요거는 귀하다는 말도 못 붙인다. 당신이 맛본 이 공부에 비하면 똥 쓰레기 무더기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고 그게 한 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백겁천생토록 또 갖다 쓰고 또 갖다 쓰고 이제 그렇다. 그러니 절대로 이 귀함을 집착하지 말지어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함을 집착하지 말지어다. 만약 집착한즉 존귀함 속에 떨어져서 더는 자애로움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지어다 하고 편지는 점검의 내용만으로 끝났습니다. 존귀를 붙이지 마세요. 당연히 존귀 붙일 자리도 없지만 지금 기분에 들뜨시지 마시라. 그러면은 자애 그리고 이 지혜가 거기서는 잘하지 못한다.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 그 아들에게 이제 요 국태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52이셨을 때이고요. 귀양 가기 전이고 이제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 승상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거는 68세입니다. 16년간 귀양살이를 마치고 내양으로부터 석방되어 장사 장승상의 집에 계시면서 답함. 요 편지 받는 장승상의 집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답하셨다. 네, 얼마 안 지나서 황제 사면을 복권을 해주죠. 이미 사면은 된 거고 그래서 아유광사 그리고 또 한두 절에 주지로 모시고 근데 돌아가시는 게 73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더 세상에서 가르침을 펴시지는 못했다. 황제가 1년 먼저 죽었다. 자기의 마지막에 즈음해서 그때 그러면 16년 전에 한꺼번에 귀양을 보냈던 자들을 조금 글쎄 화해라면 화해일 테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는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장승상의 집에 있을 때 쓰신 거니까 그러면은 같이 뭐 오며 가며 얼굴을 보는 입장에서 편지를 쓰신 건지 아니면은 장승상을 뭐 수도에 있고 이 집은 고향에 있는 집인 건지 왜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지. 그래서 이게 그래요.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화두만 든다. 하던 거를 내려놓고 하던 거를 내려놓으면은 지금 여기 유언충은 20년을 해왔다. 유언충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너가 여태 해오는 공부는 부처님 공부의 끝이 아니다. 이제 복을 짓는 공부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 국태 부인에게는 우리 주석으로 본 거죠. 국태 부인의 이야기는 대종고 스님의 제자 도겸상자로부터 화두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 화두를 들매 있어서 여태 해오던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시작할 때는 나는 다 내려놓고 하겠다고 시작을 해도 하다 보면은 또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돌아가게 돼 있다. 자기가 쓰던 업식이 가만히 안 놔둔다. 이제 가서 보면은 알겠죠. 시작할 때 신신당부를 하지만 인연이니까 각자의 인연이니까 여기서도 뭐 그러할 판인데 그냥 뭐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정진함에 있어서는 이 공부를 맛을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어쨌든 같이 해봅시다. 이런 모양인데 그리고 또 뭐 그거를 지금 뭐 화두 드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도겸상자처럼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죠. 그거는 뭐 인연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기회가 주어지면 해보면 해보는 거고 그것도 유라선언 나오시면은 주위의 도반들이 한두 번 권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별 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존중한다. 시간이 가면 억지로 하라고 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하려 그러면은 이제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모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편으로 유언충에게 대종고 스님께서 너가 여태 해오던 거 그것도 어디 안 간다. 이것도 하나의 모양인 건데 자기가 정말로 크게 나중에 눈 열고 나서 그럼 그게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따지고 이거 분명히 보장된다 그랬는데 보장 나의 20년 보장된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정말 크게 눈이 열리고 나서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않겠지만 그런 시비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는 나는 감당하겠다. 제 그런 입장으로 할과 방을 선지식이 쓴다. 그 인과를 내가 감당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선업인데 그게 말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행하는 불선업이지만 이제 그런 방편으로라도 지금도 계속 편지에 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15분 쉬고 정진하겠습니다.